First things first, I'ma say all the words inside my head. I'm fired up and tired of the way that things have been. Oh, ooh. Hey, you burn me up, believer, believer. Hey, you burn me up, believer, believer. Hey, let the bullets fly, let them rain. 네, 10여 년 전 전라남도는 화려한 국제 스포츠 대회를 개최해 낙후된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장밋빛 꿈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처절한 실패로 막을 내렸습니다. 바로 전남 F1 대회 이야기입니다. 현재 지자체를 포함한 우리 대부분은 F1 실패의 흔적을 지우는 데 급급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전남 F1 대회는 당시의 실패로만 끝나지 않았고 지금까지 현재까지 우리에게 막대한 빚이라는 청구서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지나간 실패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반성이 없다면 잘못은 반복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김낙곤의 시사본색은 10여 년을 맞은 전남 F1 대회를 되돌아보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되돌릴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누가 잘못은 책임져야 하는지,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을 점은 없는지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분을 소개해 올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도둑 잡아라의 이상석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김철원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뭐 한 주의 시사가 있는데 10년 전 얘기를 하는 거면 무슨 얘기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얼마 전입니다. 얼마 전 F1 대회, 전라남도 F1 대회 조직위원회가 2009년이죠. 12월에 설립됐는데 이제 청산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딱 10년이죠. 지금도 12월이니까 2019년이니까. 먼저 이상석 사무총장님께서는 F1 대회 개최 과정에서 전남 F1의 문제점을 직접 몸으로 고발하기도 하고 외로운 싸움을 하셨는데 이 조직위가 1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간다는 얘기를 들을 때 좀 뭐랄까요,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좀 사실 씁쓸하죠. 네. 왜냐하면 저희가 개최 과정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특히 네. 법령 위반의 백화점이었거든요. 법령 위반의 백화점. 예, 뭔가 법령을 다 위반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준영 지사, 이근경 당시 부지사, 그다음에 윤진보 씨 등 3인하고 성명불상의 6인의 그 카보 운영의 주체들을 고발을 했었는데 네. 검찰이 무혐의를 했죠. 네.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적자가 그렇게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더 안타까운 것은 집행부에서는 이미 저질러 놓은 일이니까 전라남도 그렇다고 집행부에서. 할지라도 네. 전라남도 의회가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보고를 받고도 자기들이 승인해 줘 놓고 아무런 반성도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씁쓸하고 화가 난다. 김철원 기자는 뭐랄까요, 전라남도 F1 대회 추진 초기부터 특정 취재를 통해 당시 대부분의 언론이 지적하지 않았던 내용, F1 개최의 문제점, 그리고 F1 관련 조직이 해체 수준을 밟는 지금 상황을 똑같이 보고 있는데 뭐 같은 말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네. 2007년도 봄과 여름에 걸쳐서 네. 특집 방송을 위한 취재를 했었습니다. 네. 당시에는 F1 대회 첫 대회가 2010년이었으니까 한 3년을 앞두고 한 취재였는데 네. 아직 해보지도 않았는데 왜 벌써 이렇게 그 비판부터 하느냐. 네. 실제로 잘 되면 어떻게 할래. 이런 항변도 많이 받았거든요. 네네. 당시 공무원들이나 혹은 그 대회를 주관하는 관계자들로부터. 그런데 이제 10년이 지나서 이렇게 결국 처참한 실패로 끝나고 났는데 네. 그분들은 지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 그게 저는 좀 궁금합니다. 이제 와서 그분들
저 언론 보도를 보면은 승진해서 어디 기관장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승승장구하고 계시던데 네. 그분들은 지금 이 F1의 몰락 실패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마이크를 대면 그게 좀 궁금합니다. 김철원 기자 얘기했지만 당시 그 광주 MBC에서 F1 특별 취재단을 꾸려서 그때 어느 정도 한 3, 4개월 정도 집중 취재를 했었죠. 예. 네. 저도 그때 당시 이제 같은 취재한 김철원 기자랑 했던 상황인데 그때 문제 제기한 언론에 대한 또 다른 어떻게 보면은 그 전라남도에서의 문제 제기 그리고 여러 가지 강한 얘기들이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전라남도 역시 2010년 첫 대회 개최권료로 360억 원을 낸 뒤에야 조인식을 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남 F1 계약의 당사자인 FOA를 직접 찾아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F1의 실력자 버니 에클레스톤 FOA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혹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돈 360억 원을 이미 FOA에 맡겨버렸기 때문에 F1을 향한 질주를 멈출 수 없는 것은 아닐까요? F1 대회 조직위가 10년 만에 해체된다로 얘기를 시작했는데 그러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왜 할까에 대한 화두는 청구서입니다. 10년이 지났는데 뭔가 지금 청구서가 계속 날라오고 있다. 우리에게. 뭐 끝난 건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았다. 뭔가요? 전남 F1 청구서 얼마나 됩니까? 영국에 있는 F1 대회의 어떤 조직이라고 해야 될까요? F1 대회를 주관하는 네. 주관사가 FOM이라는 단체인데 네. 여기에 전라남도가 이제 위약금을 물어줘야 됩니다. 7년 동안 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2016년까지 해야 되는데 2013년까지만 했었죠. 대회를 하지 않은 데 대한 그 위약금이 아직 우리가 갚아야 할 빚입니다. 전남도민들이 갚아야 할 빚인데 이게 협상을 통해서 상당히 좀 낮춰졌다고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마지막 보도를 찾아보니 네. 최근까지 이 FOM과 전라남도가 협상한 위약금이 약 135억 원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약속을 어겨서 내야 될 돈이 135억이라고 말인 거죠. 그렇습니다. 위약금이니까요. 네. 경주장 건설을 하겠다면서 발행한 지방채가 전라남도가 발행한 지방채가 약 2,800억 정도 됩니다. 지방채를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중에서 이제 꾸준히 이제 빚을 갚았는데 한 60% 정도는 갚았어요. 네. 아직도 갚지 못한 돈이 1,100억 원이 넘습니다. 아직 40% 정도는 빚을 못 갚고 있어서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위약금, 영국 그 주최 측에다가 줘야 할 위약금 135억 원도 있지만 그 말 그대로 채권을 발행해서 갚아야 할 그 빚도 약 1,100억 원이 넘는 돈이 갚아야 할 빚이 남아 있다. 이것도 이제 청구서에 포함되는 돈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총장님 어떻습니까? 이제 F1 대회 경주장 건설부터 시작해 개최권료, 운영비 모든 것을 통해 F1을 통해 발생한 적자 총액이 얼마라고 봐야 되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지 그 말씀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될 게요. 네, 공무원들이 계산하는 방식이 하나 빠뜨리는 게 있습니다. 네. 필연적으로 유지 보수 비용은 다 빠지거든요. 경주장 같은 예, 거. 예. 네. 그러니까 뭐 경주장에 도색 작업도 해야 될 것이고 사람 관리도 해야 될 것이고 하는 비용은 다 빠지는 거죠. 네. 폐쇄돼서 그것이 없어진다면 모를까. 없어지면 없어지는 철거 비용까지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애초에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네. 1조 6천억의 적자였습니다. 이게 1조 1천억으로 감사원 발표로 떨어졌죠.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개최권료로 치면 세계에서 탑 클래스였습니다. 최고 비싼 개최권료를 주고 네. 이 대회를 속개한 거였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협상을 통해서 많이 줄어든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1조 1천억까지 줄었다고 감사원 보고에 나왔습니다만 도대체 이게 전모가 아직도 안 밝혀진 상황에서 네. 그 말이 다 맞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엄청난 비용이 들었고 적자에 대한 산출도 지금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지금 뭐 청구서에 나와 있는 이자 정도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는 훨씬 더 큰 비용이 지금 후손들에게 우리들에게 부담으로 안겨져 와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적자가 날 대회인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했을까라는 얘기를 통해서 아무래도 10년 전으로 한번 대회 처음 개최하기 전으로 본다면 13, 14년 정도 되겠네요.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의 논리와 지금의 상황을 한번 비교해 봐서 한번 얘기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당시에 개최 과정을 차근차근 짚어보면 당시 전남은 무엇을 기대하고 F1 대회에 뛰어든 건지, 전남이 얘기한 그 홍보한 F1 통해 얻게 될 이익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그때 당시 전남의 설명과 얘기를 해주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 개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되게 네. 생산 유발 효과, 생산 유발 효과. 고용 유발 효과, 네. 거기다가 이제 이익이 어떻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죠. 네. 여기 생산 유발 효과는 1조 8천억이 나올 것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걸로 생산 유발 효과가 1조 8천억?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그 근거 자료에서 대단히 문제가 많긴 합니다만 네. 그건 좀 이따 말씀을 좀 네. 드리고 네. 고용 유발 효과는 18,000명이었습니다. 일자리가 18,000명이 생긴다. F1 대회로. 네. 거기다 수입은 6,400억이고 지출은 5,400억이어서 순이익이 약 1,000억 정도 생길 것이다. 방금 말씀 생산 유발 효과, 고용 효과, 지역 이미지 알리는 홍보 효과, 이거 치르기만 하면 우리 큰 지역의 발전이 온다 그랬던 거 기억나는데 더 붙일 얘기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제 F1 대회가 올림픽 그리고 예. 월드컵 네. 문 뭐 세계 3대 스포츠라고 누구나 다 동의할 것 같은데 네. F1이 세계 3대 스포츠다. 그러면서 이게 전 세계 185개국에 중계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전 세계 수억 명의 시청자들이 네. 이 TV를 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네. 되면은 그 전남 더더군다나 이제 경기가 열리는 영암의 홍보 효과가 굉장히 크게 생겨서 전 세계인들이 또 경주장으로 일단 많이 관광객으로 오게 될 것이고 네네. 그런 그 관광 수입 효과는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홍보 효과 이거에 주목을 해달라고 전라남도는 힘주어 강조를 했었습니다. 네.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코리아 그랑프리 F1 조인식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200만 전라남 도민은 물론이고 우리 대한민국 다이나믹한 세계를 추구하는 우리 한국의 또 하나의 역사가 되리라고. 그래서 우리 전라도민들께서도 생소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새 눈으로 지금 가기 때문에 좀 잘 이제 우리가 설명도 해야 되겠지만은 뭔가 해낼 자신이 있기 때문에 시작한 겁니다. 그 F1 그랑프리 자체가 지금 우리한테는 생소한 당시의 스포츠였고 잘 몰랐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유치하면 특히나 전남의 이 허벌판 간척지에 당시엔 박준영 지사 전에는 박태영 지사가 그때 J 프로젝트 하면서 그 간척지에다가 J 프로젝트를 통해서 대규모 어떤 기업 도시를 짓겠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F1이 튀어나왔어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건 사실은 서남해안권의 J 프로젝트 일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F1이 단독 사업이 아니고 네, J 프로젝트 일환이었죠. 그래서 J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네. 이걸 즐길 것이다라고 하고 자본을 또 중국이나 이런 데서 유치해서 간다라고 하는 게 네, 기본 취지였는데 네, 근데 잘 아시지만 J 프로젝트가 엎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사실 안 했어야 마땅한 겁니다. 네, 네. 근데 강행해버린 거죠. 저희가 소송할 때도 계속 나왔던 게 대외 신인도 하락이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들 계속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전라남도가 대외 신인도 어디가 있답니까? 박준영 지사의 대외 신인도 어디가 있고? 당시 저희가 이제 유치 노력 중에 하나가 이제 지역 이미지 홍보 효과와 더불어 이제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다고 해서 F1도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1,000억 정도 이익이 난다고 해서 우리가 궁금해서 당시 김철영 기자 해외 취재를 통해서 과연 F1 대회가 흑자가 되는지 한번 취재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어떻습니까? 기억하신다면. 그때 저희가 갔던 나라가 네. 그때 동시에 그 F1 대회가 총 1년에 19개에서 20개 도시에서 진행이 돼 있었는데 네. 저희가 간 나라가 4개의 나라였습니다. 호주와 말레이시아 그리고 독일과 영국. 네. 영국은 특히나 이제 FOM 본사가 있던 곳이고 네. 독일은 그 각종 세계적 명차가 또 네. 이런 그 또 이 자동차 속도에 있어서 무제한 고속도로가 있는 아우토반이 있는 나라기도 하고 그렇죠. 또 호주 대회는 그 F1 대회 중에서도 가장 흥행이 잘 된다 뭐 이런 대회라고 해서 가봤었고요. 네. 가장 잘 된다는 호주 대회도 적자였었고요. 네. 관객이 20만 하루에 20만씩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적자 이 흑자를 기록하지 못한다고 관계자들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호주의 시민단체들도 이걸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의회와 자치단체를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 그리고 또 독일 같은 경우도 당시에 독일의 그 경주장, 자동차 경주장 회사 관계자가 도대체 이게 계속 적자다 보니까 이런 그 F1 대회를 운영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그 운영을 할 수가 없는데 대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F1 대회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돈을 대줘야 이걸 하는데 네. 이게 없다 보니까 찾지를 못하다 보니까 더 이상 이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다. 말레이시아의 대회에 갔었을 때는 이제 공짜표 학생들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자릿수 채우고 그런 현상들이 뭐 그 몇 년 뒤에 전남 영암에서도 또 고스란히 또 재현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게 꼭 그런 해외 사례와 더불어 우리 지역만 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전라북도에서 F1 한번 추진했었고 경상남도에서 동시간대 비슷하게 했었는데 다들 중단됐잖아요. 그들도 다른 데로 다 고민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네, 전체적으로 대회를 추진하는 비용이 100이라고 봤을 경우에 외국의 사례는 기업의 스폰서가 70%입니다. 네, 나머지 30%나 20% 정도를 누가 되냐면 네,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되고 나머지 약간의 그 비용을 개최도시가 되거든요. 네, 네. 이것도 사실 어려워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많았죠. 근데 네. 우리나라는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스폰서 문제였습니다. 네. 경남의 김혁규 도지사도 결국에는 하려다가 엎어버렸던 이유가 비용 문제 때문에 이건 나올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도 답답하게 생각한 것은 박준영 도지사가 아무리 하자고 했다고 할지라도 공무원들이 좀 전에 취재하러 호주 뭐 몇 군데를 가봐서 금방 표가 났다라고 하듯이 네, 네. 외국의 서적과 자료를 찾아봤으면 네, 네. 보이는 데 말고는 전부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건데도 불구하고 네. 전라남도가 이걸 추진했다라고 하는 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는 모든 비용을 100% 전라남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몇백억 정도를 국비로 지원을 받았을 뿐이죠. 그것도 도로 시설 까는 데 정도. 그걸 국비로 들어왔던 거고 나머지 비용은 전부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뭐 개발공사 쪽으로 출자해서 들어갔던 그런 돈들이죠. 그래요. 결국은 조금만 들여다보면 F1 대회로 돈을 벌 수 없다는 건 그냥 쉽게 다 할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F1 대회가 예. 올림픽과 월드컵과 달리 개최권료, 뭐 영어로는 생션피라고 하던데 뭐 보증금이죠. 예. 다른 국제 대회와 달리 좀 대회 방식이 다른 거 아닙니까? 이 방식은 개최권료라는 거 있어서. 뭐 올림픽이나 월드컵 할 때 개최권료 낸다는 얘기는 안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거는 워낙 그 많은 국민들이 또 전 세계 시민들이 사랑하는 스포츠고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네네.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F1은 말 그대로 개최권료라는 그 개념 자체가 이 대회의 성격을 규정지어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만큼 상업적인 성격이 강하고 거대 자본, 대기업들 그리고 초국적인 자본들이 여기에 모두 다 투입이 되고 거기에서 최대한 이익과 마진을 많이 뽑아내는 게 이 조직의 FOM 그리고 여기에 참가하는 기업들 그리고 선수들의 최대 목적이 바로 상업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네네. 바로 이 권리금 성격의 개최권료라는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아까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처음에 개최권료가 이렇게 비싸지 않았습니다. 2007년도에 네. 그때 당시 전라남도가 첫 해 개최권료로 340억을 얘기했었는데 그게 7년 동안 매해 줘야 되는 돈이 약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내야 할 개최권료 총액이 3,400억입니다. 이걸 줘야 FOM에서 그래 뭐 영암에서 한번 해봐 이렇게 승인을 해준다는 거죠. 네네. 3,400억이면 1년 평균 500억 원에 해당하는 혈세를 그쪽에 줘가면서 우리가 대회를 치러야 했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럴 만한 이게 정말 그렇게 그런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공공성이 있느냐. F1 대회는 정말 지금도 생소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더 생소했거든요. 네네. 우리나라에는 선수도 없고요. F1 대회 선수도 F1 없고 드라이버도 없었죠. 네. 후원사도 없고 네. 과연 이게 어떤 전 국민들이 즐길 만한 공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스포츠냐. 여전히 회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다른 나라 사례도 적자고 우리도 그렇게 불모지고 근데 왜 이렇게 개최를 강행했는가라는 개최 강행하기 위해 전라남도가 고민하면서 뭐랄까요 처음에
중간 그 용역 보고서죠. 용역 보고서라는 게 이제 F1 대회를 개최하게 한 타당성을 뒷받침해 주는 건데 처음 중간 용역 보고서에는 적자가 엄청 많이 난다고 나왔었죠. 네, 그때 당시로서는 잘 보도가 되지 않았던 사안인데 네. 특별 취재단에서 그 취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2006년 1월 달이었는데요. 중간 용역 보고서에서는 네. 적자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본 거죠. F1 대회를 하면 적자다. 첫 해 45억 적자 시작해서 네. 7년 동안 약 70억 정도 적자다. 그러면은 7년 동안 곱하면 얼마죠? 490억 정도, 500억 정도 적자가 난다. 적자가 날 것이다. 중간 용역 보고서에서는. 네. 물론 지금 이제 실상 대회가 다 끝난 지금에 보더라도 500억 적자면 굉장히 과소평가된 적자라고 볼 수 있지만 훌륭한 적자다 그죠? 그때 역설적으로. 당시에는 네. 처음에 중간 용역 네. 보고서는 네. 그나마 적자로 이제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상했다. 네. 그런데 이제 한 달 뒤에 최종 용역 보고서가 나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최종 용역 보고서에서는 정반대의 결론이 나옵니다. 흑자죠. 첫 해에 45억 적자가 첫 해에 70억 흑자로 네. 돼서 그동안 7년 동안 쭉 흑자가 나서 한 해 평균 158억의 흑자가 난다. 그래서 이 대회를 치렀을 때 최종적으로는 전라남도가 1,100억 원의 이득을 갖게 된다. 이런 결론을 내가지고 이거는 F1 특별법의 근거가 추진하는 동력이 되기도 했고요. F1 사업을 전남 도민의 수건 사업으로 끌고 가는 강력한 근거가 됐습니다. 이걸 취재하면서 좀 또 이제 밝혀낸 사실이 뭐였냐면 도대체 그러면 용역 보고서가 왜 이렇게 둔갑을 했냐? 몇 개월 사이에요? 네. 한 달 사이입니다. 한 달 사이군요. 적자 보고서가 한 달 사이에 흑자 보고서를 어떻게 이게 둔갑을 하느냐? 네. 첫 보고서는 F1 경주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제 이게 적자가 나온다고 하니까 누군가로부터 이제 질타를 받았겠죠. 네. 용역을 발주한 어떤 기관으로부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용역을 수행한 연구원들이 했던 얘기입니다. 여기에 F1 대회뿐만 아니라 그 이제 경주장을 지었을 때 F1 대회가 이제 3일 치러지지 않습니까? 3일 말고 다른 날에 그 치러지는 각종 여러 행사들을 이제 다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산출해 봤더니 이렇게 흑자로 나오더라. 이런 고백을 한 걸 들었었는데요. 네, 네. 이 용역 보고서를 수행한 기관이 한국자동차 경주협회였고 당시에 이 그 전남 F1의 프로모터사였던 MBH의 회장인 공동대표인 정영조 씨가 이 용역을 수행한 한국자동차 경주협회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수행할 사업의 연구 용역을 본인이 그 협회장으로 있는 자동차 경주협회에서 이 연구를 수행했다. 우리나라 메가스포츠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네. 추진위원회 이제 범정부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문제인데 네.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국정원장도 들어가 있는 네. 그런 위원회입니다. 이게 아무리 봐도 이상하니까 네. KDI한테 다시 해보라고 맡기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의 예. KDI한테 공직 연구기관한테 예, 맡겨서 타당성조를 해봐라고 하는데 네. 그 과정에 네.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계약을 맺고 가버린 거죠. 정부기관의 용역을 기다리지 않고 뭔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다급함이 있었나 보네요. 근데 이걸 전에 살펴보면 애초에 MBH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전라남도는 행정적 지원만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돈은 안 도로를 되고. 만드는 데 있어서 허가 문제랄지 이런 것만 하기로 돼 있는데 한 10개월 지나서 보니까 어느새 이게 전라남도가 대부분을 다 책임지는 보증서고 하는 이런 문제로 네. 다 바뀌어 있었던 거죠. 전라남도는 인허가라든가 돈이 들지 않는 부분에 예, 대한 그런 것만 거였는데 원래는 하기로 돼 있었죠. 나중에는 돈을 부담해야 할 책임이 예. 주체가 돼버렸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0개월 만에 바뀌어버린 거죠. 저도 그 문제에 관련해 기억이 나는 게 말 그대로 지금 개채권료인데 최대 개채권료가 360억이었죠. 360억에 대한 신용장을 개설을 하는데 개설할 시점이 이 신용장이 어떤 신용장이냐? 취소 불능 네. 신용장입니다. 한 번 신용장을 열면 다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신용장인데 이 신용장을 전라남도가 체결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도저히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고 당시 그 문제로 이근경 정무부지사와 박주영 전남지사가 심하게 다툰 후 이 부지사가 그만두고 떠납니다. 부지사를. 그러면서 방금 말씀드린 전라남도가 돈의 문제에 책임을 안기 시작한 그 핵심적인 고리가 360억의 취소 불능 신용장을 계산한 시점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그 개채권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예상 적자를 한참 지나면서 전라남도 나중에는 이게 F1 대회로 돈을 벌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자 대회이니까
예견된 적자를 보존할 방법을 전라남도가 강구하기 시작한 거든요. 그게 F1 대회 특별법과 그리고 경차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뭐 쉽게 좀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거였죠?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근경 부지사가 그 떠나게 된 경위에 하나도 이 요인이 될 겁니다. 네. 경차 사업이 좌절되죠. 네. 국민들이 그래서 도박공학으로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1000cc 미만의 자동차로 경주 대회를 열겠다는. 이게 사람들이 경차 예, 사업은 도박과 가벼운 같이. 차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 경차라는 게 예. 경마, 예. 경륜처럼 자동차로 예, 예. 도박하겠다는 거죠. 배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예. 이제 도박공학으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국비가 들어가 있는데 네. 그런 문제가 있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외국의 사례로 따져보면 네. 스폰서가 기본으로 돼 있고 다음에 정부나 이 자치단체에 돈이 들어가는 건데 우리는 스폰서가 거의 빠져나가 버리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구했던 게 정부 지원에 의한 특별법 이 부분이 있었는데 네. 이것도 사실은 원만히 해결이 안 됐던 사안입니다. 그 F1 특별법, 경차 사업 두 가지가 어쩌면 전라남도가 F1 대회 적자를 돌파할 큰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했는데 경차 사업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박 관련된 걸로 좌절되면서 돈이 나올 F1 대회 영암 경기장을 경차를 돌려서 돈을 뽑는다면 적자라도 운영해 갈 수 있다 생각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방금 좌절됐고 F1 특별법은 어떤 내용을 그때 다봤죠? 내용 안에는? 이를테면 이 말 그대로 이제 국비 지원이었죠. 네. 경주장 건설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대 시설에 이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이제 특별법이었는데 네. 이 추진 과정에서 굉장히 그 특혜 시비가 일었었습니다. F1 특별법이 이 전라남도가 이게 추진하는 지자체 사업이 아니고 카버라고 하는 그 대회 운영을 전담하는 이제 새롭게 그때 당시 만들어진 특수 목적법인이 있는데 여기에 지원을 하는 형태로 그 이 세금이 이쪽으로 다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근데 이 카보의 지분을 보면 네. 51% 그러니까 대주주가 MBH 아까 말씀드린 그 정용조 개인 회장이 기업이고. 있는 예. 개인 기업이 51% 지분을 갖고 있었고 네. 전라남도가 20% 지분을밖에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기업에 예를 들어서 수천억 원의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게 이게 과연 특혜가 아니고 뭐냐? 좀 특혜할 만한 게 이 아까 그 특수목적법인 카보의 지분을 51% 소유하고 있던 MBH의 정영조 회장이 그때 당시에 지분을 자기가 이제 51%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 개최지를 옮길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특별법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전남으로부터의 지원이 잘 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훨씬 더 여건이 좋은 인천이나 경기도나 다른 자치단체로 옮겨갈 수도 있다. 자기가 그 권리를 갖고 있으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라남도를 압박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전라남도가 화급히 그 지분 문제를 다시 정리를 하고 또 정영조 회장을 물러나게 함으로써 전라남도가 이제 이 사업을 이 전면에 나서서 도맡아서 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근데 진짜 진행하게 궁금해요. 어떻게 그 사업자가 순순히 물러났을까? 이 이제 이익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물러나지 않았겠습니까? 소기의 목적이요. 예, 그 돈 벌려고 하는 목적이었을 텐데. 네. 그러니까 과연 백마진이나 여타 기타 비용에 있어서 이윤들이 전라남도로 들어왔을까, 그쪽으로 흘러갔을까라는 것은 아마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거슬러 와봤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F1 대회는 흑자냐 적자냐 취재해보니 적자였고 적자여서 그럼 적자를 어떻게 보존할 거냐. 경차나 특별법 등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내야만 이 벼랑 끝을 벗어날 수 있다는 전라남도의 고민이 있었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도 잘 되지 않은 가운데 결국 남은 것은 이제 전라남도 돈으로 다 이 잔치를 치른 거죠? 어떻게 된 거죠? 이제 재밌는 이야기는 네, 얼마나 관객이 많이 왔냐라고 하는 부분을 봐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외국 관광객이 몇만 명씩 올 거라고는 애초에 예상과는 다르게 네, 거의 운영진과 부대에서 오신 사람들 외에는 오지 않았다, 가족들 외에는. 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방법으로 23개 자치단체가 전부 또 일정액을 또 할당을 받았죠. 근데 정말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 건 당시에 싸이가 아주 세계적인 노래를 히트시키고 있었는데 네, 싸이 공연을 거기서 유치를 합니다. 그때 가장 많은 인원이 왔었다고 하죠. 네. 그 싸이를 보기 위해서 온 것이지 F1 자동차 경주대를 보기 위해서 온 건 아니었다라고 하니까 네. 그렇게 한다면 F1의
운영이라고 하는 건 적자 규모가 대략 짐작해 가실 겁니다. 네. 운영에 대한 적자 규모랄까 이것도 잘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회 비용이 얼마 들었는데 13년까지 4개 대회를 치렀는데 얼마가 들었고 얼마를 벌었다. 이것도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애초부터 유치를 할 때부터 지금까지의 F1 관련된 자료는 전부 대회비였습니다. 네. 그래서 일체 누구도 볼 수 없었고 저희도 보고서를 낼 때 참고했던 게 요약본을 봤거든요. 네. 지금 이제 청산하고 나면 그때 추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믿을 수 없고 어떤 결과도 우리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그 취재 당시 다시 이 회상을 좀 해보면 MBH라는 회사는 엠브리지 홀딩스라는 그러니까 급조된 회사입니다. 광주에 어떤 사무실을 임시로 만들어 놓은 그래서 이게 페이퍼 컴퍼니 페이퍼 컴퍼니 아니냐 네, 의심이 그렇죠. 들어가지고 네. MBH의 전신이 EBH, 네. 이브리지 홀딩스라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계속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영조 대표가 이제 대표로 있었던 곳이었고 그 EBH라는 회사가 경상남도와 함께 F1을 추진했던 네. 주체였거든요. EBH의 주소가 호주로 돼 있어서 네. 제가 그때 호주 F1 취재를 갔었을 때 네. EBH 주소를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네. 네. 봤더니 그 고급 수영장이 딸린 고급 빌라였는데 네. 알고 네. 보니까 정용조 회장의 개인 집이었다는 개인 거죠. 집이었었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이를테면은 확인 작업 없이 전라남도 공무원들이 조금만 확인하면 됐을 텐데요. 예, 정말 그런 이게 정말 허술한 회사구나. 5천억짜리 경주장의 설계와 관련된 곳은 번이라는 F1이 지고 있는데 독일의 틸케사라는 곳이 전형적으로 자기들이 설계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지금 MBH라는 회사가 5천억짜리 경주장의 공사를 닦게 됐기 때문에 그 전에 각 지역 건설사들에게 10억, 20억씩 받아가지고 공사 지분을 나눠주는 과정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결국 각 건설사들에게 내가 경주장을 짓게 됐으니 돈을 내라. 그러한 과정까지. 그러니까 독일 틸케사는 틸케사대로 지역에 있는 건설사들과 MBH는 MBH대로 이런 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이 국회 내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면서 나중에 이제 수정 보완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한마디로 전라남도가 봉이었던 거죠.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결국 F1이 10년 됐는데 남긴 건 무엇일까 얘기인데 지금 현재 딱 보면 남아있는 건 딱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경주장. 그 수많은 일들 속에 있는데 경주장도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는 MBH나 이런 쪽에서 자기들이 운영까지 다 해서 잘 살리겠다 했는데 사실 경주장이 지금 전라남도로 넘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전라남도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네. 국내에 여러 레이싱 그 자동차 경주 대회를 그 치르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받았으면 전라남도가 이익이 되고 잘 되면 전라남도에 도움일 텐데 어떻습니까? 현실은. 작년에 그 얼마나 운영되는지를 봤더니 63일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6분의 1,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정도 네. 경주장이 운영됐다고 하는 셈인데 네. 수입은 32억 원 1년에요. 네. 지출은 31억 원이니까 1년 운영해서 약 1억 원 정도 수익을 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 드러나지 않지만 하여간 1억 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경기장에 들어간 혈세를 생각한다면 5천억 들여서 아까 말씀하신 그 우리 유지보수 이런 비용도 잘 계산하지 않은 가운데 지금 이렇게 민망한 수준에 지금 나와 있는데 앞으로 또 이렇게 뭐 제대로 활용해서 수익 내겠다면서 뭐 최근에 얘기되면 또 논란이 됐었죠. 뭐 유스 호스텔 짓니 그런 말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 트랙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그 F1 경주 팀들이 묵는 숙소, 팀빌딩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팀빌딩. 패독이라고 하는 또 이렇게 시설이 있습니다. 관람객이 보는 곳이죠. VIP들이. 그렇습니다. 네. 그 네. 이 두 시설들을 어떻게 리모델링해서 네. 이거를 뭐 어떻게 그냥 둘 수는 없는 것이니까 네, 네. 방치하기는 그렇고 이걸 리모델링해서 네. 다른 목적으로 좀 사용해 보고자 전라남도가 이런 구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팀빌딩은 유스 호스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패독은 그 직업체험관, 청소년들의 직업체험관으로 활용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그냥 할 수는 없고 또 비용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수리를 하고 개조하는데 약 26억 원의 비용을 들여서 그러면은 그렇게 운영했을 때 수익이 얼마나 나느냐 봤더니 뭐 거의 수익은 나지 않는. 이게 전라남도의 책임으로 경주장만 남게 된 F1 사업 어떻게 생각되세요? 이걸 보면 진짜. 사실은 이 국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네.
이게 지금 국가에서 승인을 안 해줬고 돈들을 안 내보내줬으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박준영 지사가 4대강 사업에 찬성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쪽에서 4대강 사업에 찬성한 도민들은 그렇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박준영 지사가 4대강을 찬성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 네. 그런 것들이 이것과 연관시켜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근데 국가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다. 당시에도 그렇습니다만 지금도 그렇고 검찰의 기소 독점 권한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기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돈도 줄 수 있고 안 줄 수 있는 문제고, 이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중앙정부가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다. 중앙정부가 이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를 잘못된 일로 가고 있을 때는 네. 통제할 수 있는 방법과 규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걸 그냥 방관했다라고 하는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F1 대회를 다시 복귀한다면 F1 대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2프로젝트라는 영암 해남 지역의 대규모 기업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중국의 관광객도 오게 하고 하는 노무현 정부 때 참여정부 때 시작된 사업이어서 이 F1을 하면 선도 사업으로서 주변이 잘 개발되고 지역민들이 행복하게 또 경제적 효과를 클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경주장 주변 부지 개발 이런 거 어떻게 됐습니까? 골프장이 최근에 그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문을 열었는지 제가 그 뒤로 확인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게 말 그대로 그 서남해안 그 관광 레저 산업의 출범 취지에 맞게 과연 이게 지금 3, 4년 그 논의 단계부터 시작하면 15년이 흘렀는데 네. 실제로 보면은 거기에 뭐 관광 레저 산업이 융성하고 있고 정말 잘 되고 있다라고 평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설이고 환경인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가 F1 대회를 추진하면서 그때 세풍이라는 기업이 법정 관리인가요? 들어가면서 대회를 못 하게 됐고 당시 지사는 유종근 지사였죠. 근데 결국 유종근 지사 구속됐고 F1 전라북도 F1 대회는 무산됐고 남은 땅이 어떻게 되느냐? 땅은 역시 남아 있어서 군산 컨트리 클럽이라는 골프장으로 지어져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가 당시 그러면서도 윤근수 기자가 그런 얘기했죠. 염전벽해, 염전 땅이 골프장이 됐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마치 F1 대회 그 땅이 그 주변이 골프장으로 되고 있는 모습이 비슷하게 좀 겹치는 느낌을 좀 갖습니다. 그 주변 땅들은 그런다고 할지라도 과연 이 트랙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경주장이요.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했는데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나락이라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 모든 문제에 장밋빛 그림 그린 사람이 있었고 진행됐고 근데 수많은 적자가 발생하고 현재 우리가 계속 청구서가 날라오는 상황이 저희 또 후손들에게도 가고 있는 상황이 존재한 이걸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과연 책임지는 사람이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현재 상황은 누가 책임지고 있는 건지 좀 얘기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없다고 봐야겠죠. 이 당시 이 사업을 추진하고 또 실제로 경기를 치렀던 네. 또 당시에 단체장이었던 박준영 도지사는 네. 삼선 도지사로서 임기를 무사히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총선에 나와서 또 이 당선까지 됐었죠. 그렇죠. 하지만 현재 박준영 지사는 구속 수감돼 있습니다. 이 F1 때문에 구속 수감돼 있는 게 아니고 선거 때문에 낙마를 해서 네네. 실형을 선고받아서 2020년 8월까지 지금 구속 수감될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네. 실은 이 천문학적인 비용과 천문학적인 빚을 도민들에게 남기고 또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켜본 도민들에게 낙심을 안겨주고 네. 마음의 상처를 준 데 대해서 어떤 정치인도 어떤 공무원도 책임지지 않았다는 게 네. 비극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게 네. 의회 역할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의회가 거짓 보고를 해서 집행부가 거짓으로 보고를 하고 이익을 부풀려서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줄이고 이득은 만연하게 그렇게 보고를 했으면 확인 작업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같은 당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엔 눈 감고 넘어갔던 게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었고 또 하나 네. 박준영 도지사의 업무 추진비와 각종 예산들을 들여다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네. 언론의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언론사의 모든 비용들이 상당 부분 그 지사의 업무 추진비와 이런 부분에서 다 보상이 돼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언론사로. 예, 그러니까 언론사가 그렇게 장밋빛 그림들을 다 그려줬던 것들이 다 그런 데서 연유한 게 아닌가 싶어서 사실 언론도 좀 반성을 해야 되고
의회는 정말 책임을 같이 져야 될 주체죠. 전라남도와 전라남도 의회는 떼놓을 수 없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저 같은 시민사회 사람들도 끝까지 그런 부분들을 좀 감시하고 이렇게 못했던 거에 대해서는 반성을 좀 해야죠. 그래서 그때 소송을 했고 소송하면서 외톨이가 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언제 소송하셨고 지금 한 결과는 7, 8년 된 것 같은데 고발을 했죠.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박준영 지사, 이긍영 씨, 네. 윤진보 씨, 뭐 기타 6명이 총 9명을 고발했는데 네. 다 무혐의를 내렸죠, 검찰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같으면 저도 지식이 좀 조금 더 많아졌는데 그 재정 신청을 해서라도 법원까지 좀 가볼 건데 검찰했다면 맡겨놨던 참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만. 그 전남 F1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뭐 좀 한자 성어를 쓴다면 반면교사라 그런가요? 뭐 우리가 이제 배울 점들이 전남 F1 대회만 같은 사업만 공공사업이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지자체의 무모한 메가 이벤트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반복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자유롭게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자치단체장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몇 개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선거로 당선되면 자신이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4년제 단기 아르바이트입니다. 네. 그리고 그것도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되고 네.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봐야 되죠. 근데 그렇지는 않았었습니다. 지금까지. 똑같이 광주도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기 돈이 아니니까 네. 그리고 책임을 누구도 사실은 물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정치획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 우리는 특히 구상권 청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방금 말씀하신 구상권 청구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되게 범죄 비리로 처벌은 하는데 검찰이 뭐 잘못된 행정에 대한 책임을 좀 묻는 게 진짜 없었어요. 그런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정책에 대한 아마 검찰이 무혐의 이 결정을 내린 아마 이유는 뭐 밝히진 않았지만 예상컨대 이거는 사업을 하다가 보면 실패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자치단체장이 정치인이 무슨 정책을 펴다가 보면 예상치 못한 변수 때문에 실패를 네.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네. 정책적인 판단을 존중해서 네. 뭐 이거는 죄를 물을 수 없다. 이렇게 네. 아마 그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면은 이 막대한 그 세금과 돈과 마음의 상처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네. 현재로서는 선고로밖에 물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게 좀 답답합니다. 이게 선거까지 또 기다리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그 전에 이 잘못된 정책 집행과 실패에 대한 책임을 아주 일부라도 물을 수는 없는 것인지. 전라남도의 사건을 통해서 광주시가 좀 본다면 네. 지금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돼서는 네.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도 그렇고 네. 광주시로 보면 이거 매몰 비용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됐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빨리 사업을 덮고 새롭게 출발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광주시가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요. 이건 기업이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자치단체가 하겠다고 나서는 거거든요. 네. 이건 지방재정법상으로도 완전히 역행하는 거고 불법입니다. 그래서 출자 출연이라고 하는 우회적인 전술을 통해서 지금 자동차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건데 네. 지금 경영을 기업가들이 해도 부족할 판에 경영을 시가 나서서 하겠다? 그것도 전직 시장을 앉혀서 하겠다? 이건 정말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좀 생각을 좀 다시 좀 고쳐 먹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네. 그 김철웅 기자님 말씀을 하셨는데 4년 선거를 기다리기는 너무 힘들죠. 그래서 시민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민 소환제라고 하는 제도도 있거든요. 네. 이 주민들이 나서서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선거로 뽑히면 1년 후하고 임기 1년 전에는 못하지만 그 이후 그 과정에서는 충분히 그 직에서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좀 나서서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시민들이 좀 나서야 되죠. 갯돈 500만 원 떼어먹으면 3대가 왼수가 되지만 공금 100만 원 떼어먹고 500만 원, 1000만 원 떼어먹으면 야, 참 저놈 능력 있대라고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는 이거 지금 없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어떻게 보면 우리 아까 언론을 좀 약간 얘기하셨지만 당시에 저희도 취재하면서 전라남도로부터 뭐랄까요 우원의 압력 또는 유원의 압력
또 공식적인 압력 모든 걸 다 받았고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언론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한번 되돌아볼 점은 없을까? 10년이 지났으니까 그것도 궁금하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은 그때 두 분이 그 특집 취재를 해놓은 걸 한번 보고 나서 전면전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물론 그 전부터 F1 사업은 문제가 많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만 했었지 구체적인 사안을 본 건 없었습니다. 근데 두 분이 만들어 스페셜이라고 하는 것들을 두 편으로 이루어진 걸 좀 보고 나서 진행을 했던 건데 아쉬운 건 후속 작업이 없었죠, 사실은. 네. 중간중간에 후속 작업이 있었어야 마땅한데 아니면 다른 언론사에서라도 이 문제점을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살펴봤으면 훨씬 좋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언론이 사회 공기라고 하는데 그 역할을 다한 건지. 그러니까 지금 욕망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전라남도 광주는 잘 살아야 된다라는 욕망에 언론의 본분이 덮여버린 건 아닌지 하는 그런 느낌은 들거든요, 계속해서. 2007년도 사업을 이제 추진할 당시에 거의 아마 모든 언론들이 지역 언론, 중앙 언론 가리지 않고 F1 사업은 성공해야 되는 그리고 유치를 했으니까 이거는 한국이 드디어 F1 대회를 유치했다. 장밋빛 전망을 이렇게 늘어났었거든요. 네. 그리고 F1 특별법은 지역 수건 사업으로 사설도 나오고 기사도 나오고. 그런데 이제 그 정작 7년이 지난 뒤에 2014년도에 대회 개최가 이제 무산이 되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신문들이 사설로 두 놈이 꾸짖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이렇게 준비를 이거밖에 못했냐. 마치 이제 관찰자 입장에서만 제대로 비판 견제 감시하지 않아놓고 나중에 이제 사업이 실패하니까 뒤에 가서 회초리를 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씁쓸하기도 했던 생각이 듭니다. 지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발전이라고 하는 어떤 그 자치단체장들이나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그런 타이틀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사업은 지역의 수건 사업입니다. 이게 과연 근데 정치인들의 수건 사업인지 이게 과연 나의 수건 사업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좀 더 냉철한 성찰과 또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건 저 정치인의 이익 사업 아닌가 하는 의심과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려서 좀 궁금해하실 분도 계시는데 지금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2007년도에 했던 광주 MBC가 제작했던 위험한 질주 전남 F1 유튜브에 1, 2편이 올라와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검색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깨알같이 또 홍보까지 주셔가지고 저도 그 F1 특별재단 팀장을 하면서 부담스러웠던 측면이라는 게 이런 게 있었던 걸로 회고되는데 F1 대회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중앙정부의 돈을 가져온다면 모두가 선의 아니겠냐. 중앙정부의 돈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언론이 나서서 그걸 못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지적 그리고 같은 동료 언론인이 비판할 때의 어려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여기에는 중앙정부를 얻어내야 할 돈도 있고 땅을 통한 또 개개인의 이익이 존재하는 개인의 욕망까지도 같이 어우러져 있다는 점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외롭게 시민단체로도 고발하셨던 입장 그리고 우리 취재했던 기자 한마디씩 이 F1 10년이 된 지금 시점에 F1 10년이 남긴 상황, 이야기 한마디 좀 해주시죠. 우리만 잘 살 수 없고 나만 잘 살 수는 없습니다. 같이 살아야 되는 건데 그것이 국가 돈이건 중앙정부 돈이건 아니면 자체 광역의 돈이건 간에 다 세금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 궁금하지도 않았거든요. 맡겨놓은 사람은 다 잘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처음에 유치하고 계약할 때는 굉장히 이 기사도 많고 사람들의 관심도 끕니다. 그랬던 언론이 이게 끝날 때는 정말 흐지부지하고 관심도 없고 이게 실은 아직도 갚아야 할 정산도 다 되지 않았는데 빚은 많이 남아 있고요. 언론이 좀 더 아직 다 끝나지 않은 사업이니까 끝까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이게 정말 나중에 또 다른 실패로 반복되지 않도록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 게 또 언론인의 숙명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대규모 공공사업이 추진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경제적 파급 효과입니다. 이 대회나 이 행사 그리고 이 공공사업을 잘 하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생산과 소득, 부가가치 그리고 일자리 창출 등 막대한 경제 효과가 발생해 잘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이 잘 안 되고 엄청난 부채가 발생한 지금 그렇게 떠들던 정치 지도자들도 올바른 소리도 못 내고 영혼 없이 정책을 추진했던 공직자들 그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되려 또 다른 정치인의 모습으로 변신해 있거나 퇴직 후 자리 하나 보존하고 꿰차고 앉아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원인은 이들이 제공했는데 왜 이 엄청난 빚을 갚아야 하는 사람들은 국가가 하는 일에 순순히 땅도 내주고 응원도 했던 시도민들이어야 하는지 이제는 그 고리를 끊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낙곤의 시사본색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He left no time to regret. Kept his dick wet with his same